아직 5세대 실손보험은 출시되지 않았지만 4월에 실손보험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건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서 앞으로는 수술비 담보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아니면 이미 가입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뭘 어떻게 더 보완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현재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질병 관련 수술비 담보로는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어떤 걸 우선 가입해야 하는지, 각 담보가 어떻게 다른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질병수술비는 약관에서 정한 일부 제외 항목을 빼면 대부분의 수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될 정도로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가입 한도가 작다는 점은 단점이죠. 그래서 질병수술비는 메인 담보라기보다는 보조담보 개념으로 수술비 플랜의 빈틈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1호종 수술비나 엔대 수술비로 기본 구성을 하고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질병 수술비를 추가로 넣는 방식이 좋아요. 이렇게 질병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한도는 작기 때문에 단독보다는 보완용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담보는 수술을 1종부터 5종까지 종별로 나눠서 보장하는 구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어느 부위 수술인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인지, 수술 방식은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절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즉 몸을 직접 열고 수술하느냐 아니면 내시경이나 레이저처럼 덜 부담스러운 방식이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줘요. 수술 부위, 방법, 난이도까지 모두 종합해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해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치액수술은 소화기계 수술 중에서 1종, 맹장수술, 즉 충수염 수술은 2종, 백내장 수술은 시각기 수술로 1종, 대장용종 제거 수술은 2종으로 분류돼요. 암 수술도 수술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암을 절개해서 제거하는 관열 수술은 5종, 내시경 등 절개 없이 하는 비관열 수술은 3종으로 보장됩니다. 여기서 관열수술, 비관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관열수술은 쉽게 말해 신체를 절개해서 진행하는 수술, 즉 몸을 열고 직접 장기나 조직에 접근해서 수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개복수술, 개흉수술, 심장을 요구하는 수술 같은 게 여기에 해당돼요. 수술 부위가 크고 회복기간이 길며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비관열 수술은 절개 없이 또는 아주 작은 절개만으로 진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내시경, 복강경, 레이저, 고주파 같은 방법이죠. 절개 없이 기구를 넣어 수술 부위에 접근하거나 조직을 태우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신체에 가하는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질병 1호종에서는 보통 관열 수술이 보장 금액이 더 크고 비관열 수술은 보장 금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는 수술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 같은 비수술 치료도 일부 보장이 가능합니다.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 금액은 올라가고 1종이나 2종처럼 흔한 수술들은 보장 금액이 낮고 4종이나 5종은 보장 금액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같은 장기의 수술이라고 해도 수술 방법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수술을 보자면 대동맥을 절개하는 관열 수술은 5종, 심장막 관련 관열 수술은 4종, 그런데 내시경으로 진행한 비관열 수술은 3종으로 분류돼요. 결국 같은 심장 수술이라도 수술 방법이 달라지면 보장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디스크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관열로 진행한 경우엔 3종, 비관열이면 2종으로 들어가서 보장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 암 수술도 예외는 아니에요. 절개해서 진행하면 5종, 절개 없이 하면 3종,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엔대 수술비는 보험사에서 정한 특정 질병군을 질병 코드 기준으로 묶어서 보장하는 구조예요. 이 담보는 관열이나 비관열이나를 따지지 않아요. 수술 부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질병군 자체를 코드로 묶어서 그 질병군에 포함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각 질병군마다 정해진 보장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군들이 묶여서 각 질병군마다 보장 금액이 달라져요. 이 방식의 장점은 관열이나 비관열이나 따지지 않고 보장해 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시경이나 레이저처럼 절개하지 않는 수술을 받아도 보장 금액이 줄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나 심장 같은 혈관계 수술의 경우엔 질병군 코드에 따라 꽤 높은 금액이 보장되기도 해요. 하지만 엔대 수술비는 질병군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되는 구조라서 질병 1호종 수술비에서 보장해주는 암수술, 대장용종, 위용종 수술 같은 것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보장 범위는 질병 1호종보다 적은 편이에요. 질병 1호종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고 다빈도 질병부터 암수술까지 폭넓게 커버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최신 수술 방식도 보장 가능해서 실제 수술 상황에서 유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대 수술비는 비관절 수술 보장에 강점이 있고 질병군이 코드로 정리되어 있어서 해당 코드에 포함만 되면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장해줍니다. 특정 질병군, 특히 뇌, 심장 같은 혈관계 질환에는 보장 금액이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암수술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용종질과 같은 일부 질환은 아예 보장 대상이 아니어서 질병 1호종에 비해 보장 범위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수술비 특약을 구성할 때 엔대 수술비보다 질병 1호종 수술비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이 세 가지 수술비 담보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담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보장 많은 것만 넣는다고 끝이 아니라 각 담보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가며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본은 질병 1호종 수술비입니다. 보장 범위도 넓고 암이나 다빈도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되니까 수술비 특약 중에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담보예요. 그 다음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시손에서는 비급여 수술에 대한 보장이 줄어든 상황에서 질병 수술비를 추가로 설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수술 난이도가 낮고 비급여로 처리되는 수술의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를 함께 넣어주면 자기 부담금의 공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여력이 조금 더 된다면 엔대 수술비까지 설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엔대 수술비는 무조건 크게 넣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항목의 보장 금액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질병 1호종 수술비에서 보장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관절 수술 부문, 그리고 혈관계 질환, 보장 금액이 큰 항목만 선택적으로 금액을 높여서 보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굳이 고액으로 설계하지 않아도 이미 질병 1호종이나 질병 수술비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보장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병 1호종 수술비를 기본으로 질병 수술비까지 해서 자기 부담금 공백을 메우고 엔대 수술비로 비관절 수술과 뇌, 심장 같은 고위험 질환을 보완하면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히는 가성비 좋은 수술비 설계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수술비 담보의 종류랑 특징 그리고 상황에 맞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말씀드렸어요. 5세대 시손으로 바뀌면서 수술비의 중요성이 커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술비가 진단비나 항암치료비보다 더 우선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보험은 결국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술비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수술비부터 챙기시면 안 되고 먼저는 진단비랑 항암치료비를 기본으로 잡고 여유가 된다면 그 안에서 수술비를 추가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수술비 담보는 사실 실손 다음으로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편이라서 리스크 대비용이라기보다 가성비 좋은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진단비 줄이고 수술비로 돌리려고 하시는데 보험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대비 보장이 우선이에요. 여기에 여유가 있을 때 수술비 같은 가성비 담보를 얻는 게 가장 알맞습니다. 앞으로도 수술비 관련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족력이나 기저질환 때문에 보장이 좁은 수술비 담보를 무작정 치고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내 상황에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맞을지 고민되신다면 위에 있는 전화나 아래 댓글창을 링크로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수술비뿐만 아니라 보험 전반적인 궁금증까지도 꼼꼼하게 답해드리니까 편하게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